정호영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지명 43일 만입니다. 자녀들과 자신의 문제에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고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다.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 위한 한 알의 미래를 이루겠다라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43일 만이에요.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의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청문회 끝나고 이제 자진 사퇴 아니면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계속 40일 이상을 끌면서 임명을 강행하려나?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호영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전달됐고 또 어떤 국민의 여론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 또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이 있기 전에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하면 사실 총리 인준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예.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우리는 딜은 없다. 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정치의 딜은. 네. 이건 이제 여의도문법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보류를 하면서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인준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좀 시간이 좀 끌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좀 자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아마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런 좀 약간 의견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방향에서 설득을 해서 사퇴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자체는 협치라는 의미에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원래 사퇴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손정희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 인준이 되니까 결국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어떤 레버리지 아니면 일종의 딜 이런 카드로 활용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너무 시기가 늦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진 철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심을 제각 수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반드시 드리고요. 더군다나 정호영 후보자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공정한 입시가 있었느냐, 공정하게 저 업무들이 처리됐는지, 아빠 찬스가 정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의심하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자진 사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과거에 비추어 보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각종의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면 대대적으로 이제 실체관계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자녀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퇴 수순으로 일단락 되는 것이 공정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의혹을 수용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계산 없이 사퇴를 시켰어야 옳지 않았을까 좀 늦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 논란의 정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했지만 사실 여야 간의 뜨거운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장 문제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초 합의와 약속을 깨고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권성도 원내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독주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바로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계속 줄곧 민주당이 해왔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좀 줘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못 준다. 아직 지방선거가 끝이 나야,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5월 29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 나는데 사실은 지금
여야 사이에 국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도 못 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아무래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좀 기선 제압용으로 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당내에서 지금 선거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내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수 의원님. 과거에 이제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한테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더니 갑자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구성 협상 못 한다 그랬더니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뭐 국민들께서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대선 패배로 민주당한테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협상을 해서 다음번에 21대 국회 하반기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문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시간이 돌아오니까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고 국회 내에서 약속이라는 거 하는 거 앞으로 합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쓸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총리 인준도요. 지방선거 없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총리 인준 안 해줬을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는다고 패배할 것 같으니까 총리 인준 지금 억지로 해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총리 인준 같은 이런 선의도 선의로 안 보입니다. 민주당이라는 분들은 왜 약속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협치가 아니고 본인들 그냥 다수의 힘으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번에 총리 인준 이끌어냈듯이 우리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가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씀을 하시려면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여야 합의가 최초로 첫 번째로 파기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할 때 이게 21대 국회 최초로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은 170석에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만 하는 비판 야당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으로 삼는 그런 비판 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170석을 가지고 있고 입법부의 한 축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국정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책임 야당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해나갈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이슈가 왜 뜨겁고 중요해지냐면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공교롭게 마치 이 주요 쟁점 법안들, 핵심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강행 처리됐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닌데 마치 법사위가 어떤 상원의 개념처럼 핵심 법안들이 이제 한쪽에 의해서 이제 쭉쭉쭉 통과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 법사위원장 자리가 앞으로도 더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